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미증시는 이제 반도체 약재가 있었고, 또 9월에 전통적으로 증시가 약했으니까 마지막 날 좀 덜어내자, 이런 경계감에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7월 물가지표 나왔는데 PC가 예상치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금리 내릴 것 같다라는 어떤 기대에 큰 변화는 없었고요. 우리 증시는 이제 8월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섰는데, 반도체 약재에도 불구하고 매수로 돌아설 거냐, 아니면 이제 그대로 외국인 투자들이 삼성전자 팔던 거 계속 팔 거냐, 이 부분 오늘장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반도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전기전자 업종 수급 동향, 그 다음에 코스닥의 이런 틈에서 이제 계속 종목 장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장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지수는 하락했는데 나스닥 지수가 유난히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업종으로는 상승한 업종, 하락한 업종 되게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제 반도체가 많이 빠지고 테슬라가 많이 빠져가지고 지수 자체는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수, 상승 종목수 그렇게 일방적으로 많이 밀린 날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 제외하고는 그냥 연휴도 있고, 미국은 이제 월요일에 휴장이어서 연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9월에 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약간 좀 경계하면서 넘겨보자, 뭐 이런 이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들이 일단 9월은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9월이 1년 1950년 이후에 1년 1월부터 12월 중에서 가장 부진한 달이었어요. 최근 10년, 최근 20년 다 합쳐놓고 봐도 12월이 1월부터 12월까지 월간 상승률로는 꼴찌. 그리고 대통령 임기 첫 해에서도 꼴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투자들이 이번 9월에 원래 안 좋았으니까 좀 경계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9월에 왜 약하냐? 그러니까 수급이 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뮤추얼 펀드가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이제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그 리밸런싱 할 때는 먼저 매도하고 그 다음에 매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먼저 하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것 때문에 또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매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개인도 붙여주지 않고, 또 그럼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자사주 매입도 이제 곧 10월에 또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9월에는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이 평소보단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 공백 때문에 이제 9월에 원래 좀 약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을 정도로 강력한 유동성이 들어와 줘야 이제 이 징크스가 깨지는 게 되죠. 근데 이번에 이제 9월에 금리를 내릴 거라서 내릴 가능성이 높아서 그게 이제 변수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투자들은 그건 모르는 거고 일단 조금 줄여놓고 보자, 이런 정서들이 가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PC 물가는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치에 딱 부합하게 나와서 사실 저수치가 잘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냥 예상대로 나와서 다행이다.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할 확률은 그대로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85대 15 정도였는데 87.5대 12.5니까 뭐 그렇게 큰 변화 있었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가지표상으로는 이번 주 고용지표만 무난하게 잘 나오면 9월에 금리 내리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도체 빼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크게 떨어지진 않게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반도체가 워낙 악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개발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빠졌고, 그다음에 마벨테크나 델 컴퓨터 같은 경우는 각각 실적 가이던스 문제, 앞으로 우리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전망 제시하는데 그 부분이 실망스러워서 이 반도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닌가 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반입하려면 건당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다른 뉴스보다 이 뉴스가 우리 입장에서는 좀 거슬리죠. 이게 이제 내용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를 좀 제한하긴 했는데, 그래도 동맹국가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서 잘 가져가.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해. 그러니까 뭐 괜히 뭐 스파이한테 넘겨주진 않을 거잖아, 이렇게 믿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더 세게 이제 견제를 해야 되니까 건당 하나하나마다 다 받으라는 거예요, 검사를 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수준의 어떤 기술력을 유지하는 거라면 허가를 해주겠는데, 중국의 생산 역량이나 아니면 현재보다 더 나은 기술로 업그레이드 되는 제품은 생산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거는 허가 안 해줄 거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나라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반도체 생산이 차질을 빚어질 가능성은 향후에 있죠. 첨단 반도체를
생산을 안 하게 될 거니, 못 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분명히 부담이 되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 조금 챙겨봐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우선 이제 시작이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9월 2일에 관보에 게재가 되고, 그러고 나서 120일 후,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그대로 간다라는 거고, 연말까지는 그대로 장비라든가 이런 거 드리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제 어떤 해석도 나오냐면, 저거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기업들 타격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 공장 많이 지으라는 압박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미국에 공장 되어서 미국산 반도체 들어가려면 그 시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당장 한 2년 이상은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타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과연 시행이 될까? 그러니까 미국 내 반도체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설득을 해가지고 좀 결국에는 합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당장 눈앞에는 올해 예상되는 삼성전자 매출이 모든 사업 포함해서 315조 원, 하이닉스가 87조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이 29조 원, 하이닉스가 7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연간으로 치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는, 데미지가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할 거라서,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관련해서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해석은 4개월 내에 협상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 타격이 더 클 거라서 미국 기업들이 오히려 또 로비를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또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자 쪽에 어떤 행동이 나와줄 건지, 이건 이제 오후장과 내일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로 이제 가늠을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초반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은 조금 거슬리는 상황이 됐다.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 점은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코스피가, 지난달에 음봉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코스피가 2달 연속해서 하락하거나 이렇게 조금 부진한 흐름이 나올 때 한 달은 그냥 올라가다가 한 달 조정은 당연한 걸로 보는데 2달째 이어지게 되면 투자들은 이거 상승기가 끝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로는 역대 코스피 강세장에서 1차 조정 기간은 길면 40일, 짧으면 15일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21일. 이거는 이제 조정 기간 얘기하는 거고, 박스권 지금 현재 7월 10일 이후에 코스피가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보통 박스권은 3달은 잘 안 가요. 근데 지금 2달 가까이 박스권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초반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좀 정돈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즈음에서 이제 미국의 FMC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로 전차 근접하게 되죠. 그래서 초반에 반도체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후에 미국 금리 내리고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정기국회 시작되면서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커버해 줄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초반에 바로 하락할 때 바로 받아줄 거냐, 아니면은 이제 충분히 조정 나올 때까지 이제 내비둔답시고 이제 며칠 조정을 좀 둘 거냐. 요게 관건이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근데 주봉으로 보면 되게 지루해요. 네, 120주선 기준으로 위아래로 진동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70 정도 되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 중순 이후에 770에서는 계속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됐잖아요. 근데 반면에 810 정도 올라갔다 싶으면 그냥 찍어 누르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70 정도가 강력한 지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가 좀 밀리면, 그러니까 어느 업종이 돌아설까 이거에 대해서 좀 연구해보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의 조정이 나오면 막 겁내거나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렇다고 뭐 무턱대고 달려들자 이게 아니라 요 조정을 이용해서 어떤 게 좀 빌드업이 되는 게 있나? 그러니까 외국 기관들이 따박따박 물량을 받아내는 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신경을 쓰는 그런 대응도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증시 수급은 어쨌든 외국인들이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까 8월에 1조 6천억을 팔았거든요. 근데 외국인 투자들이 월간으로 보면 5월, 6월, 7월에도 계속 매수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늘어나서 1월에서 6월에 2배, 그다음에 6월에서 7월에 3배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매도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8월에 매도가 아직까지는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휴가 가고 돌아오면서 역시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매도를 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9월에 월간으로 계속 매도가 나오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팔듯이 다시 매도가 시작이 되는 건가?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9월 초반에는 매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매도를 받아주는 또 다른 외국인들이 등판을 해줘야 되는 시기라서 뭐 어쨌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결자해지
사고 친 종목이 물량을 이제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으로서는 외국인들 매도가 가장 많이 이제 쌓였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번 달 초반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를 어느 시점에서 다시 돌리기 시작하는지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황을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악재는 거슬린다. 예, 뭐 알리바바가 AI 칩을 자체 개발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한 거, 이거 이제 초반에 반도체 기업들이 꼬리라도 달 수 있는지 초반 이후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또 방어하려면 뭔가 좀 재료 핑계가 있어야 되는데 핑계거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상치에 부합한 PC 물가, 이건 어쨌든 9월에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9월에 금리 인하할 텐데 이러면 유동성 증가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 안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4분기 미국의 국채 발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많이 줘야 되는데 빚 많이 지는데 이자가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당국 입장에서는 9월로 끝날 게 아니라 9월, 10월, 12월 계속 내려라. 그리고 유가를 부여잡고서 인플레이션 어떻게든 억제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가 된다라면 또 이 부분은 또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정기국회 시작되는데 그동안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통령실이 거의 올인이 돼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잖아요. 근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서 상법 개정, 그다음에 이제 세제 개편하는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50억 원으로 그대로 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 시간으로 넘어가면서 국회는 지금 50억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좀 상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죠. 뭐 이제 물론 이제 10억 원으로 낮춘다 이런 메시지도 뭐 일부러 이제 막 이렇게 조장이 되긴 할 텐데 현재까지 국회 쪽은 이제 50억 원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지탱해 줄 거긴 한데 그게 이제 바로 오늘이 되면 제일 좋은데 예, 이제 쉽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요 부분들이 외국인 기관들에게 이제 어필이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8월에 매도를 해서 투자들이 8월은 그럴 수 있어 이런 정도는 생각은 하는데 이번 주에 매도를 세게 하면은 이거 그냥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최소 이틀 이상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증시 그동안은 우리가 제일 강했어요. 연간으로. 예, 4월에 이제 급락하긴 했지만 돌아서면서 6월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가면서 한국이 아직까지는 제일 강하거든요. 근데 7월 초반 이후부터는 우리나라가 올라간 게 없고 그때부터 나머지 국가들은 다 올라갔어요. 주요국 증시 비교해보면 실제로 8월 한 달간 우리나라는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중국 8% 올라가고 일본 4% 올라가고 미국과 대만이 각각 2, 3%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8월에 마이너스 난 나라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독일이 1% 미만으로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난히 못 갔어요. 근데 이제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은 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런 박스권은 좀 자연스럽다라고도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냥 크게 올라가서 매물 소화하고 있는 과정.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맞다라면은 이번 달 만약에 초반에 이제 어떤 흔들릴 때마다 대기 매수가 어느 정도 가동되면서 일부 업종이라도 좀 특히 대형주들 이런 것들이 이거는 계속 외국 기관이 하락할 때 물량을 빌드업을 하는구나 이런 어떤 업종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후에 업종별 수급 동향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 내용 나오는 대로 제가 또 계속해서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시장이 뭐 빠질 거다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럴 때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게 이제 뭐 9월 초반 넘어가게 되면 종목 장세가 또 굉장히 지금은 메뚜기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메뚜기 장세 이후에 이제 추세 장세로 몇몇 개는 좀 등판할 가능성이 있어서 뭐 조방원 시리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다시 아니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 법원 판결 나기 전에 일단은 또 불법이라고 또 그렇게 예약이 나온 게 있었잖아요. 또 초반 이후에 또 수출주들이 살아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상법 개정 관련된 이 세 가지 묶음이 다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중에 이제 하나 또는 두 개 묶음만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 업종에 빌드업, 매집이 되는지 이 부분 잘 살펴보고 제가 또 방송 때마다 그 내용들 또 나올 때마다 이제 특징이 있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